이영건의 잘 사는 경제스쿨 그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그 세 번째 시간이고요. 작년도 과세 표준을 보기 위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찾다 보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말이 나오더군요. 이 두 말이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공제도 그렇고 세액공제도 그렇고 둘 다 공제니까 뭔가를 빼준다 라는 느낌이 드니까 좋은 뜻이겠죠. 거기에 빈칸을 채우면 채울수록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라는 의미로서는 같은 목적의 내용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과세 표준을 낮추기 위한 공제는 바로 첫 번째 소득공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득공제 항목을 많이 채우셔서 과세 표준을 낮추게 되시면 해당되는 퍼센테이지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소득공제를 최대한 낮추시는 게 좋은 거고요. 두 번째로 세액공제는 그 과세 표준과 관계없이 결정 세액에서 추가로 해당되는 세액만큼을 빼주는 겁니다. 확정 세액에서 금액을 빼준다는 면에서 또 세액공제는 또 세액공제 나름대로의 또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세액공제가 더 좋아요, 소득공제가 더 좋아요 물어보신다라면 사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큰 범위에서 봤을 때는 소득공제를 먼저 받음으로 해서 과세 표준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면에서 소득공제가 더 우선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세액공제는 과세 표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적으로 있다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천징수 영수증 내에서 어떤 곳이 소득공제이며 어떤 곳이 세액공제인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실제로 원천징수 영수증 포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글로서도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돼서 이런 식으로 근무처를 적히고 여러 가지 부양이라든지 근로기간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적혀있는 이런 부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페이지고요. 중요한 부분은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이 페이지를 자세히 보시면 제가 좀 보기 좋게 컬러로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왼쪽에 정산명세라고 써 있으면서 종합소득공제,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이런 식으로 소득공제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밖에 소득공제 나오다가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나오고 산출세액, 이게 바로 과세 표준에 해당되는 산출세액이 결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소득 과세 표준이 이분까지는 6,400여만 원이 남았네요. 4,600 이상 8,800 이하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퍼센테이지의 그 세액이 산출돼서 1,000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산출세액은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래에 보면 세액공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결정세액에다가 추가로 보험료라든지 의료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기타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로 또 세액을 공제를 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7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시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소득공제는 원천징수 영수증의 왼쪽 편에 작성되는 이런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라고도 얘기를 하죠. 연금보험 가입되어 있는 부분들, 주택자금도 가입되어 있는 부분들, 다 연금들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내용은 그 과세 표준에 맞춰서 확정된 세액에 추가적으로 빼주는 세액공제다라고 해서 근로소득, 자녀, 연금 계좌, 기부금이나 보험료들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는구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하실 때에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거기 항목을 잘 보시면 왼쪽에는 소득공제, 오른쪽에는 세액공제가 적혀 있다. 소득공제는 과세 표준을 낮추기 위한 항목들이고 세액공제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항목이 된다. 이 두 항목을 잘 챙겨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잘 운영해서 올해도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